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자식을 위해서 무슨 일까지 하실 수 있나요? 내 자식이 아무리 세상에서 큰 잘못을 하더라도 아무리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어도 물불 안 가리고 앞뒤 생각 안 하고 일단 뛰어들고 보는 게 부모겠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은주야, 네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 애를 낳아서 길러. 그냥 그 집에서 하자는 대로 애 치우고 너도 네 인생 살아. 네 나이가 아직 22이야. 정신 차려. 엄마, 나 우리 하연이 절대로 포기 못해.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우리 하연이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내가 책임지고 살 거야. 얘 내 자식이야. 그 집 자식 아니고. 22살 사랑이 밥 먹여줄 수 있을 거라 굳게 믿었던 철없던 시절에 생긴 자식이 제 딸이었어요. 저도 그렇게 집안 사정이 좋은 편이 아니었고 일찍 돌아가신 친정 아버지 덕분에 엄마께서 고생하면서 3남매를 기르고 있었고 장녀인 전 저희 집안을 책임지기도 빠듯한 형편이었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생긴 제 딸아이는 저한텐 그때나 지금이나 가장 귀한 선물이었지만 저희 집안에선 그렇게 축복받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나 하연이한테 미안해서 이렇게 못 살겠어. 자기 아빠한테도 제대로 인정 못 받고 엄마까지 하연이 인정 못한다고 하면 나라도 책임지고 이해 키워야 하지 않겠어? 더 이상 나랑 하연이 건드릴 생각하지 마. 그리고 다시는 나 찾지 마.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애가 어디 있답니까? 내 자식 나한테는 축복 같은 존재가 분명했지만 저희 친정에서도 하루빨리 애를 지우길 바랬었고 그건 아직 제대로 얼굴을 뵙지 못했던 시댁 역시 마찬가지라 생각했을 거예요. 저 역시 엄청난 결혼 반대에 시달리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애라도 생겼다 섣불리 얘기를 했다가 혹시라도 내 애한테 해코지라도 할까 싶어서 무서워서 그냥 내가 모든 걸 떠안자 하는 심정으로 임신 3개월 차에 아이를 데리고 훌쩍 사라져버렸어요. 친정 엄마에겐 울면서 그랬죠. 혹시라도 남편이나 시댁이 찾아와서 전 아이의 행방을 찾더라도 꼭 비밀로 해달라고요. 엄마, 정말 미안해. 나도 내 자식 키워야겠어서 그래요. 혹시라도 나중에 하연이 아빠가 찾아와서 우리 찾으면 엄마도 그냥 모른다고 어디 가서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엄마 키워줘서 고마워. 내 자식 남부럽지 않게 잘 키워볼게. 어? 은주야, 너 똑똑한 딸이었어. 네가 무슨 생각이 있겠지. 살면서 언제든지 힘든 날 있으면 찾아와라. 친정이 괜히 친정이겠냐. 엄마가 너 죽어라 열심히 키웠던 것처럼 너도 네 딸 어디 가서 남부럽지 않게 그렇게 잘 한번 키워봐. 친정엄만 나가는 제 손에 두툼한 돈봉투 하나를 들려주셨습니다.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았던 날부터 매일같이 이 돈 들고 병원에 가서 애부터 떼라고 그랬었던 바로 그 돈으로 이젠 어떻게든지 뱃속에 있는 딸아이와 행복하게 잘 살아봐라. 친정엄마의 응원을 들으면서 눈물을 삼키고 집을 떠나서 살아온 지가 벌써 30년이 다 되어가요. 그 사이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친정엄마가 요양병원에 들어갔다가 돌아가시기도 하고 식당 일부터 배달 일까지 길거리에서 안 해본 일을 꼽는 것이 더 어려울 정도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살아왔어요. 엄마, 나 이번에 성과금 받아서 생활비에 조금 더 보탰어. 이번에 괜히 나 뭐 사준다고 그런데 돈 쓰지 말고 엄마 패딩이라도 하나 따뜻한 거 사서 입어. 알겠지? 아유, 얘는 네가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그래. 그런 돈 있으면 저축을 해야지. 결혼하고 애 낳고 하면 들어갈 돈이 얼마나 많은데 돈을 그렇게 힘들게 벌면서 제대로 쓸 줄은 몰라. 아우, 잔소리 됐어. 이번 주말에 집에 갈 테니까 같이 백화점 가요. 보아하니까 엄마한테 직접 가서 사라고 하면 절대로 안 사겠으니까 내가 가서 두 눈으로 봐야겠어. 사람 인생이라는 게 참 웃겨요.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없다고 바닥으로 처박힌 것 같았었는데 사실 딸과 함께 있었던 모든 순간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한 나날들이었거든요. 혼자 딸을 키우면서 서러운 일들 정말 많았죠. 애가 아프다는 얘기 듣고도 병원에 맡겨두고 돈을 벌러 출근할 수밖에 없었던 순간도 있었고요.
이렇게 똘똘하고 착한 애가 어쩌다가 모자라고 부족한 엄마한테 태어나줘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면서 자랄까 늘 미안하고 애틋한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딸 그런 엄마의 마음을 이해라도 해주는 것처럼 일찌감치 철이 들어서 한 번도 속을 썩인 적이 없었어요. 다 가는 학원도 겨우 보냈는데도 전교 10등 안에 항상 이름을 올릴 정도로 공부도 잘했고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장학금으로 4년 내내 등록금은 전부 다 자기 손으로 해결했어요. 얼마나 피나는 노력이 있었을지 아니까 남들은 청춘을 즐기고 있을 시절에 제 딸은 생계를 위해서 다투고 있는 게 늘 미안했습니다. 그런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번듯한 대기업에 합격했다는 소식 들고 왔을 땐 날아갈 듯이 기뻤습니다. 처음엔 저희 딸이 대기업 합격 소식을 저한테 전할 때 뭐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이제 엄마 고생 덜 시킬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저 끌어안고 펑펑 울더라고요. 엄마, 그동안 나 혼자서 키우느라 너무 고생 많았어. 이제 엄마도 다른 사람들처럼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엄마 인생 앞으로 내가 책임질게. 고마워요. 나 포기 안 해줘서. 아, 얘가 다 알고 있었구나. 내가 큰 용기를 가지고 자기를 낳겠다 선택한 걸 내 딸이 이해를 해주고 있었구나. 저도 너무 고마워서 딸 끌어안고 그래 아버지 없는 게 뭐 대수냐.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둘이서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펑펑 울면서 다짐을 한 게 엊그제 같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깨지지 않을 것만 같던 행복한 저희 모녀의 일상에 금이 갔던 건 다름 아닌 딸아이의 결혼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부터였어요. 제 눈에도 그렇게 완벽하게 예쁜 딸, 남의 눈엔 안 예쁠 리가 있나요? 어느덧 훌쩍 자란 딸은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사람이 있다며 저한테 넌지시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어련히 좋은 사람 잘 골랐을 거다 했었는데요. 예? 우리 딸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본부장이라고요? 본부장이면 꽤나 높은 직급 아닌가? 아니 그런 분이 어떻게 우리 딸이라... 보셔서 알겠지만 우리 집 그리 대단한 집안도 아니에요. 분명히 좀 사는 집안 자제분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차이나는 결혼을... 어머님, 저 하연 씨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연 씨 집안이라 조건 보고 만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됨됨이나 마음가짐 보고 사랑하는 거예요. 제발 저희 결혼 허락해 주세요. 이거 보세요. 세상엔 안 되는 것들이라는 게 있어요. 왜 결혼이 집안과 집안 간의 만남이라고 하는지, 왜 차이나는 집안이랑은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건지 알아요? 이렇게 붙으면 꼭 없이 사는 사람들이 상처받으니까 그래요. 쥐뿔 아무것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결혼을 반대하나? 이해가 안 되겠지만 난 우리 딸 지켜야겠어요. 이만 돌아가줘요. 엄마, 정말 왜 그래? 이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나 정말 이 사람 사랑한다고. 사랑? 너 그깟 사랑이 밥 먹여주는 줄 알아? 글쎄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아. 정신 차려 이 기집애야. 결혼은 현실이야. 네가 무슨 드라마 여주인공이라도 되는 줄 알아? 네가 그런 집안의 시집가면 하루아침에 신데렐라라도 돼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 줄 알아? 살면서 한 번도 딸이랑 싸운 적이 없었는데 그날 처음으로 언성을 높여가면서 싸웠어요. 딸 입장에선 자기의 의견에 한 번도 반기를 든 적이 없었던 엄마가 이렇게까지 결혼을 반대하는 게 의아하기만 했었겠죠. 하지만 그런 아픔을 이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전 딸이 지금 당장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꼴을 보더라도 쉽게 결혼을 허락한다는 소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더라고요. 결혼 허락을 해줄 때까지 방 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물 한 모금도 넘기지 않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 전 항복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대체 저놈의 고집은 누굴 닮았는지. 아휴, 하연아, 너 그 사람이 그렇게 좋아? 앞으로 그 사람 때문에 네 행복 같은 거 다 포기해야 할 순간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 사람 포기 못하겠어?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엄마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래. 엄마, 내가 그 사람 없이는 행복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 엄마가 걱정하는 게 뭔지도 잘 알겠는데 그래도 나 한 번만 믿어줘요.
현명한 결혼 생활을 할게. 내가 우리 딸 고집을 어떻게 꺾겠니?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대신에 이거 한 가지만 엄마랑 약속해. 결혼을 준비할 때나 결혼하고 나서나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망설이지 말고 엄마한테 바로 달려오는 거야. 알겠지? 엄마 걱정할까봐, 엄마가 듣고 속상할까봐 너 혼자 마음속으로 삭히고 참는지 절대 하면 안 된다. 결국 딸에게 약속을 받아내고 전 그 결혼을 허락해 줬어요. 사실 딸이 데려온 사위 녀석도 제 마음에 꼭 들었었거든요. 저희 집에 비하면 과분한 집안이 부담스러울 뿐이었지 외모며 성격이며 능력이며 어디 하나 빠지는 곳이 하나 없는 완벽한 신랑감이었습니다. 당연히 시댁 입장에선 저희 집에 주기엔 너무너무 아까운 아들이었겠죠. 하연아, 상견례 날짜는 잡은 거야? 엄마 얘기 전달했지? 엄마 언제든지 일정 뺄 수 있으니까 바쁘신 분들 일정에 맞추면 좋겠다고. 유서방한테도 잘 말하고 엄마가 그동안 열심히 돈 벌어놓고 하길 잘했다. 상견례 때 입을 옷이랑 선물도 좀 사야겠어. 엄마, 그렇게까지 신경 안 써도 된다니까. 선물이랑은 내가 양쪽 다 드릴 거 다 알아서 준비했어. 그냥 엄마는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편한 마음으로 오면 돼. 알았지? 서로 얘기가 잘 끝날 거라 생각하고 상견례 날짜만을 한가롭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부터가 아마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상견례 날짜를 일방적으로 통보받고 기분이 안 좋긴 했지만 워낙 바쁘신 분들이니 그럴 수도 있다. 서운한 마음에 애써 달래가고 있었는데 상견례 하루 전날 딸애한테 갑자기 전화가 오더라고요. 엄마한테 목소리만 들어도 딱 알죠. 세상에 어찌나 울었는지 전화로 듣는데도 목소리가 울먹울먹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라도 났나 싶었습니다. 엄마, 어쩌지? 상견례 아무래도 못할 것 같아. 어머님이 뭐 얼마나 대단한 잔치냐고. 격식 맞춰서 다 할 생각하지 말고 조용히 식만 치르자고 하셔서. 엄마, 미안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속으로 많은 고민했습니다. 시작부터 이렇게 삐거덕거리고 내 자식 눈에서 눈물 뽑는 결혼 기어이 시키는 게 맞나 하고요. 제가 혹시라도 싫은 소리 할까 싶어 급하게 이게 다 자기 탓이다. 자기가 제대로 설득을 드렸어야 하는 게 맞는데 자기 때문에 일을 다 그르친 것 같다. 자책만 하더라고요. 이렇게 약한 소리만 하는 딸이 바보 같기도 했지만 어떤 마음으로 그런 소리를 하는지 아니까 차마 엄마로서 제 딸한테 큰 소리를 내지 못하겠더라고요. 미안하기도 했고요. 얘가 얼마나 예쁘고 똑똑한 애인데 이 집에서 이런 취급을 받을 이유는 오직 나밖에 없는 것 같아서요. 집안도 변변찮은 홀어머니,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짐이 될지도 몰라서 벌써부터 시댁에서 저렇게 견제를 하고 들어오는구나 싶어서 미안했죠. 그렇게 치루어진 딸의 결혼식, 전 결혼식 날 더욱 비참하고 초라해질 뿐이었습니다. 사돈댁에 비하면 볼품없는 하객들은 고급 결혼식장에 비해서 턱없이 초라한 차림에 더 모자란 축의금을 내고 밥을 먹으면서도 이 음식이 어쨌네 저쨌네 트집 잡기 바빴고 얼굴이 화끈거리는 건 오로지 딸과 제 몫이었어요.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딸의 결혼식이 무사히 끝나고 나서 결혼식 비용도 정산을 위해 들어온 축의금을 사돈에게 건넸습니다. 오늘 결혼식 준비하느라 정신 없으셨죠? 덕분에 이렇게 좋은 곳에서 딸 시집 보낼 수 있어서 제 마음도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저희 쪽으로 들어온 축의금인데 나중에 정산할 때 좀 보태시라고요. 제가 딸 결혼식에 해준 게 뭐 있다고 이걸 받겠어요. 허름해 보이는 집안이어도 자존심은 챙기고 싶으신가 봐요. 놔두고 옷을 한 벌 해 입으시든지 집을 고치시든지 하세요. 그런 돈이 있으나 없으나 티도 안 나니까. 놔두고 옷을 한 벌 해 입으시든지 집을 고치시든지 하세요. 그런 돈 있으나 없으나 티도 안 나니까요. 어머니, 장모님한테 지금 그게 무슨 막말이세요? 죄송해요, 장모님.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저희 어머니가 결혼식 문제 때문에 이것저것 신경 쓰실 게 많으셨어서.
얘, 너 지금 날 말려? 내가 못할 소리라도 했어? 지금 이런 집안이랑 결혼을 하는 것도 얼굴 들고 다니기 힘들 정도로 쪽팔린데 왜 아주 테릴 사위로 들어간다고 하지? 결혼 전부터 저희 집안을 개무시하는 사돈댁이었지만 누구보다 축복받아야 할 저희 딸과 사위 앞에서 정말 못 볼 꼴 보였죠. 울컥하는 마음도 들고 그 자리에서 목청 높여서 같이 싸우고 있는 꼴이 저와 제 딸을 더욱 우습게 만들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자리 피해버렸습니다. 뒤늦게 들어온 딸이 제 팔 붙들고 울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지만 전 그런 딸에게 모진 소리나 해버리고 말았어요. 넌 니네 엄마 저렇게 땅바닥으로 보는 시댁으로 시집가니까 속이 좀 시원하니? 내가 그렇게 저런 집엔 시집가지 말라고 말을 했는데도 기어이 네 뜻대로 하니까 어때? 너 때문에 니네 엄마 이렇게 평생 무시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네가 원하는 결혼이야? 엄마 미안해. 내가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게. 내가 정말 미안해 엄마. 누구보다 행복하기만 했어야 할 딸의 결혼식은 그렇게 상처로 얼룩졌습니다. 저도 그냥 한번 참고 넘어가면 될 일인데 사실 무시받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나를 이렇게 함부로 볼 정도면 앞으로 시집가서 함께 살게 될 우리 딸은 이런 힘 없는 집에서 시집 보내라고 얼마나 무시할까 그게 더 걱정이 돼서 버럭 화를 냈던 것도 있었어요. 제가 표현하는 방법이 잘못됐었던 거죠. 딸이랑 그렇게 부딪히고 나서 사이가 한동안 서먹했었어요. 시댁 생활은 어때? 별일 없어? 요즘에 톡 먼저 연락하는 법도 없고 얼굴 보기도 힘드네. 아무리 시집 갔어도 어디 멀리 사는 것도 아니고 바쁘지 않을 때 밥이라도 먹으러 오지. 요즘 강현 씨가 해외 출장이 잦아서 내가 집 비우기가 좀 그래. 두 사람 다 집 비우면 살림 누가 하냐고 그러셔가지고 이번에 출장 끝나고 돌아오면 내가 한번 집에 갈게 엄마. 네가 집에서 살림만 하는 주부도 아니고 무슨 살림을 시킨다고 사람을 그렇게 쥐어잡듯이 잡아? 엄마가 반찬이라도 한번 해가지고 가져다 줄까? 너 엄마가 해준 매실장아찌 좋아하잖아. 이맘때쯤 딱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시댁 식구들 먹을 거랑 해서 넉넉하게. 아니야 엄마. 절대 엄마 오지 마. 알겠지?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나 시댁에 음식이랑 다 해주는 아줌마도 있고 더운 날에 뭐로 그렇게 고생해서 음식하냐 이거지. 하여튼 나 아무 일도 없고 정말 다 잘 지내고 있으니까 아무런 걱정하지 마. 결혼을 하고 나서 바빠져서 친정 한 번을 못 오는 딸 그러려니 하고 이해했어요. 신혼여행 때도 얼굴만 비추고 갔어도 다 이해했습니다. 딸 말대로 사위의 해외 출장이 잦아지면서 집을 비우는 것이 어려웠을 테니까요. 그럴 수도 있지 모든 걸 다 이해했는데 그날 전화해서 본능적으로 우리 딸이 지금 위험할 수도 있구나 하는 걸 눈치챘던 것 같아요. 좋아하는 반찬 해가지고 갈 테니까 그냥 집 앞에서 잠깐 보자는 얘기해도 깜짝 놀라면서 절대 오지 말라고 얘기하는 모습이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엄마의 촉이란 게 있잖아요. 이거 아무래도 뭔가 있어. 하연이 애가 이럴 애가 아닌데 내가 한번 가서 봐야지. 절대 오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던 딸이지만 전 그런 딸의 말을 무시하고 딸이 좋아하는 음식이며 과일을 바리바리 싸들고 사돈댁으로 향했습니다. 굳게 닫혀있는 문을 보고 초인종을 누를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장을 보고 들어오고 있는 도우미 아주머니와 딱하니 마주치게 됐죠. 제가 이 집 사돈이다 얘기하니까 도우미 아주머니도 놀라는 눈치시더라고요. 약속은 하셨어요? 사모님이 집에 누가 갑자기 찾아오는 걸 안 좋아하셔서. 내가 어디 못 올 때라도 왔어요. 내 딸 살고 있는 집에 내 딸 보러 온 거예요. 아주머니 그러지 말고 문 좀 열어줘요. 아주머니도 자식 있으니까 내 맘 잘 알 거 아니에요. 우리 딸 지금 이 집에서 무슨 일 있는 거 맞죠? 전 몰라요. 이렇게 문 열어드렸다는 거 알면 제가 목이 달아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저도 딸 키우는 입장에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열어드리는 거예요.
한숨을 푹푹 쉬면서 문을 열어주시는 도우미 아주머니의 얘기에 대체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싶었는데 문을 박차고 사돈댁에 들어가서 제가 마주한 광경은 정말이지 충격적이었습니다. 저희 딸이 뺨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 그 범인은 바로 안사돈이었죠. 소리를 꽥꽥 질러대면서 아직도 분이 안 풀렸는지 제 딸의 뺨을 또 때리고 내리치려고 하는 걸 맞고 제가 따귀를 다시 올려붙였습니다. 야, 어디 감히 내 귀한 딸한테 손을 올려? 미쳤어? 엄마, 여기 어떻게 왔어? 엄마, 그게 아니라 지금 오해할 만한 상황인 거 아는데 정말 그게 아니라 내가 다 설명할게. 내 얘기 좀 들어줘. 해명은 무슨 해명? 그래요. 며느리가 가정교육 제대로 못 받고 시집 온 것 같아서 내가 교육 좀 시키고 있었습니다. 가정교육 제대로 못 시켰으면 죄송스러워할 줄 알아야지. 뭐가 그렇게 잘나가지고 어디 한 대 치기라도 하시겠어요? 누가 이 여자한테 함부로 문 열어줬어? 어디 이렇게 근본도 없는 집구석 식구들이 둘씩이나.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절 뜯어 말리려고 하는 딸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참았던 분노가 한 방에 터져버리는 것 같았죠. 이러자고 제가 귀한 딸을 시집 보냈겠습니까? 그동안 아무리 없이 산다고 별 볼 일 없는 집안이라고 십수번을 더 무시당했지만 이제 더는 참고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여기서 더 참는 건 딸을 지옥으로 몰아넣는 일이다 싶었고요. 결국 전 딸 앞에서 그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놓게 됐습니다. 근본 없는 집구석? 겨우 땡땡 기업에 빌붙어가지고 돈 벌어먹고 살고 있는 주제에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우리 집이랑 딸을 무시해? 너야말로 나랑 우리 딸이 누군 줄 알긴 알아? 예, 당장 네 어머니 데리고 나가든지 해라. 아유, 정신이 나가셔도 아주 그냥 단단히 나가셨던 것 같구나. 거지 같은 집구석에서 어디 감히 우리 집을 무시해? 이애 아버지가 땡땡기업 회장이야. 너 사람 건드려도 한참 잘못 건드렸다고. 어머머, 이 여자 정말 정신병자 아니니? 그 집에 아들만 둘이야. 딸은 무슨? 엄마, 그게 다 무슨 소리야? 내 아버지가 땡땡기업 회장이라니. 하연아, 엄마가 너한테 그동안 말 못해서 미안하다. 엄마가 젊었을 때 너랑 똑같이 집안의 반대로 널 잃어버릴까봐 호의호식할 수 있는 기회 다 뿌리치고 너 하나만 바라보고 여태까지 살아왔어. 너 결혼식 이후로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거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엄마도 처음으로 용기 내서 아버지에게 다시 연락했고 조만간 회사 정리하고 아버지 호적에 다시 네 이름 올리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가서 애비 없는 자식 소리, 근본 없는 집구석이란 소리 더 이상 안 들어도 돼. 그 말이야. 제 얘기를 들은 안사돈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바닥에 무릎을 털썩 꿇고 그제서야 뒤늦은 후회를 하면서 저에게 싹싹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딸아이도 충격이긴 했지만 가족을 다시 찾는다는 기쁨이 더욱 컸었던 것 같고요. 돈 없다고 함부로 대하는 너 같은 인간이 시어머니로 있는 집구석, 그게 더 근본 없는 집구석이라는 생각 안 들어? 내 딸 눈에서 눈물 뽑은 벌 톡톡히 치르게 해줄 테니까. 전 그대로 딸아이의 손을 잡고 지옥 같던 사돈댁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차근차근 법적으로 다툼 준비하고 저희 딸이 원래 있어야 했던 곳으로 돌려놓으려고요. 그동안 못난 엄마로 살았지만 이제 딸 지키는 강인한 엄마로 다시 한번 발돋움 해보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50을 코앞에 둔 여자입니다. 그동안 저 나름대로 인생의 희노애락을 겪으며 쏜새같이 지나온 세월을 뒤돌아보니 어느새 이만큼이나 훌쩍 흘러있었다는 것을 실감할 때마다 참 새삼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힘든 일 겪을 때는 그렇게 시간이 더디게만 흘러가는 것 같더니 지금에 와서 문득 제 나이를 떠올릴 때마다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세월의 무상함은 이곳에서 함께 인생 사는 사연 나누시는 여러분들께서도 공감하실 것 같아요.
살아올 때는 사람 노릇한다고 애먹느라 그래도 지지부진하게 느껴지던 인생이 다 끝나고 돌이켜보면 견딜만한 추억이라고 미워하는 걸 보니 시간이 약이라는 어르신들 말씀이 틀린 것도 아닌 모양이에요. 저 역시 여러분들 못지않게 인생의 사건 사고가 참 많은 인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아등바등하고도 뜻대로 이뤄지지 않아 절망했던 적도 있어요. 죄 지은 놈 따로 있는데 저 혼자만 억울한 꼴이 되어 속이 뒤집힐 것만 같은 우라에 잠 못 들던 시절도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야 저도 화라산처럼 들끓던 분노 모두 잠재우고 조금은 성숙한 인간이 되었다 자부합니다만 전혀 그렇지 못하게 살아왔던 시절 또한 있었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제 굴곡진 인생에 관한 것들이에요. 가족들이나 주변 지인들이 어느 정도 제 사정을 알고 계시긴 했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니 제 입장에서 작정하고 제 이야기를 풀어본 적도 없더라고요. 항상 여러분들 사연에 고단한 하루 정리하며 힘을 얻고 있으니 저 또한 여러분들께 제 이야기 들려드리는 게 도리 아닐까 합니다.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어왔으나 그래도 내가 스스로 선택했던 가족이라 믿었던 이들에게 배신당한 상처만큼 힘들었던 기억도 드물 겁니다. 남편이라는 작자는 물론이거니와 시댁까지 한통속이 되어 뻔뻔하게 나오는데 정말 화딱지가 나서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 이제 와서 뭐 어쩌라고? 남자가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그러는 거지. 네가 이렇게 포용력이 없으니까 내 아들이 네 등살을 얼마나 견디기가 어려웠으면 그랬겠어? 뚫린 입이라고 말이면 단 줄 알아요? 내 앞에서 모자가 무릎 꿇고 빌어도 분이 안 풀릴 판에 니까짓 게 뭐라고 우리가 무릎을 꿇어? 못 꿇어! 여기 아무도 너 붙잡을 사람 없다. 그러니까 못 살겠으면 네가 나가든가. 아무리 콘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난다고 하지만 아들놈이 밖에서 헛짓거리하고 돌아다녔는데도 며느리인 저에게 일말의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그런 놈만 믿고 저 성질머리 고약한 시어머니 결혼 생활 내내 참고 견뎌줬는데 마지막에 사람 뒤통수를 쳐도 이따위를 치다니 남편 놈과 저 시엠이라는 여자까지 아작아작 씹어버리고 싶은 마음이었죠. 어미나 자식 새끼나 방귀 낀 놈이 성내는 꼴이 딱 모자지간이 확실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한 게 20대 후반에서 갓 30으로 접어들 무렵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엄마가 하시던 장사일을 둘이서 함께 하고 있었고요. 저 중학생 때 이후로 저희 엄마가 홀로 외동딸인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여자 혼자 자식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저희 친정어머니라고 예외일 순 없었고요. 혼자서 하루 종일 제대로 허리 필 여유도 없이 가게 일 보신다고 그간 몸도 많이 상하셨던 친정어머니셨습니다. 일 없다. 내가 자식 새끼한테까지 지 먹고 살 것 같으냐? 엄마 먹고 사는 건 어떻게든 엄마가 알아서 하니까 너는 네 일이나 신경 써.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면서도 항상 말투가 곱지 않으셨던 엄마가 마음에도 없이 미운 소리를 하셨어요. 하지만 그게 본심이 아니라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었어요. 다부지게 홀로 서기를 시작하셨던 친정엄마셨으나 어디 세상이 자식들인 홀로 된 여자에게 그리 포근한 곳이랍니까? 아직 미처 성인도 되지 못한 제 앞에서는 어떻게든 힘든 티를 숨기려고 하시던 엄마셨지만 온몸에 파스 냄새가 진동하는 엄마를 늘 보며 자라왔는데 엄마 노고를 제가 알아주지 않으면 대체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래, 어차피 우리 모녀한테 있을 거라곤 지금 저 가게 하나가 전부인데 엄마 혼자 고생시킬 바에야 모녀가 함께 팔을 걷어붙이고 힘을 내다보면 엄마 혼자 고생하실 때보다야 형편이 좀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어차피 저도 공부머리가 있는 편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무슨 특출난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취업 준비한다고 고생해서 별 능력 없는 제 선에서 기대할 법한 얼마 되지 않는 월급 받으며 스트레스 받느니 그나마 우리 거라는 보람이라도 있는 엄마 일 힘껏 도우며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어차피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벌어먹고 살려고 하는 일인데 고생스럽지 않은 일이라는 게 있겠나 싶었어요. 이왕 그럴 바에는 가족끼리 합심하는 편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엄마랑 일하면서 크고 작은 문제로 다투는 일도 잦았으나 그만큼 서로의 존재로부터 위안을 얻는 일도 많았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제가 엄마 가게 일 함께하는 걸 못마땅하게 생각하셨던 엄마도 막상 항상 저와 붙어있으며 일을 하시게 되니 은근히 그런 상황을 마음에 들어 하신다는 건 쉽게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여자 혼자 장사한다고 만만하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인간들도 모녀가 함께 달려들 때는 예전처럼 뻔뻔스럽게 굴지는 못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저희가 서로의 유일한 가족이었다 보니 뭐 하나 엄마나 저를 괴롭히려고 들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드는 판에 상대 쪽에서도 저희 모녀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게 된 거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엄마, 내 새끼한테 함부로 구는 인간 꼴을 어떻게 두 눈 뜨고 곱게 봐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나날이 전투력은 더욱 상승해갔죠. 혼자서는 나름대로 대응한다고 하더라도 곁에서 억울한 마음을 달래주거나 편들어줄 리도 없으니 아무리 강단 있는 저희 엄마도 쉽게 주눅들기 쉬웠겠죠. 하지만 이제 곁에 누구보다 소중한 가족이 함께 있는데 엄마도 혼자 계실 때보다는 더 씩씩해진 것 같았고요. 그렇게 주변 상인 지인분들 사이에서 저희 모녀는 본의 아니게 쌈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세 사업자로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리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나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저희 모녀를 찾으시는 분들도 많으셨고요. 그렇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다 보니 상인 간의 정이 쌓이기도 했습니다. 아유, 우리 윤미만한 효녀가 없다. 네 엄마 너 여기 와서 일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람이 아주 새침한 게 깍쟁이 같고 좀 얄미운 데가 있고 그랬거든. 근데 딸내미가 옆에 있어 그런가 확실히 예전보다는 우리한테 날도 덜 세우는 것 같고 또 그렇게 가깝게 지내다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사람도 괜찮은 것 같고 여튼 네 엄마 지금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면서 지내는 거 다 네 덕이다. 이 옆에 내가 애 앞에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은근슬쩍 저희 엄마 흉을 보시며 저를 추켜 세워주시는 이웃 상인분들 말씀에 어머니께서 민망해하시며 타박을 하셨습니다. 지금이야 장사한다고 세상 억척스러운 아줌마가 되셨습니다만 저희 엄마라고 뭐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겠습니까? 자식 새끼 날로 커가는데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하니 어떻게든 저 번듯하게 키워보겠다고 갖은 고생을 겪으셨을 친정엄마셨습니다. 비록 항상 붙어다니며 집에 서고 가게에 서고 떨어질 틈이 없으니 그만큼 서로 붙어서 아웅다웅 다툴 일도 잦았습니다만 그런 엄마에 대한 애틋한 마음과 애정이 어찌 없을 수 있겠어요. 비록 둘이서 이렇게 용을 써도 부자 될 일은 평생 글러먹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래도 서로 열심히 노력해서 내 밥벌이 정도는 하고 살 수 있겠다는 것도 뿌듯했고요. 결혼 전 엄마와 함께 일했던 20대 시절은 물론 힘들기도 했지만 그래서 제게는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친정 어머니에게 역시 그럴 거라고 믿어요. 후에 남편이 되었던 남자친구 역시 엄마와 함께 가게 일을 하던 시절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게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고 주변 상가 여러 곳에 물건을 납품하던 업체 쪽 수금 담당 직원이었어요. 사람이 변죽이 좋아서 저희 상인들 어울리는데도 한 번씩 불쑥불쑥 나타나고는 하더니요. 한동안 저를 눈여겨보았는지 은근슬쩍 관심을 표하더라고요. 저야 항상 일하느라 바빴지. 주변에 계신 상인분들도 거의 저희 어머니 또래이거나 좀 젊은 축에 속한다 해도 다 아이의 아버지들이다 보니 그런 젊은 남자 만날 기회가 좀처럼 찾아오지를 않았죠. 그럴 때마다 엄마가 너도 뭐라도 찍어바르고 밖에 나가서 남자 좀 만나라 성하셨어요. 하지만 가뜩이나 가게 일하고 나서 피곤해 죽겠는데 그럴 정신까지 들지는 않더라고요. 드물게 한 달에 며칠 안 되는 휴일에는 손도 까딱 안 하고 집에서 엄마랑 늘어지게 쉬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겨우 피로가 풀릴까 말까 했으니까요. 그 와중에도 저보다 훨씬 몸이 상하셨을 엄마 몸 구석구석 주물러 드린다고 시간을 쏟았습니다. 그 나뭇가지 같은 손목으로 주물러봤자 별 기별도 안 와. 그러니까 괜히 엄마한테 힘쏟지 말고 너도 밖에 나가서 친구들 좀 만나고 그래. 친구들 다 직장 다니는데 평일에 쉬는 애가 어딨어. 난 엄마랑 노는 게 제일 재밌으니까 잔소리 좀 그만해. 아이고 늙은 엄마랑 쉬는 날에 집구석에 처박혀 이러고 있는 게 퍽이나 재밌겠다. 그치만 그건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사는 거 바쁘다고 어쩌다 한 번씩 만나는 친구들 보면 반갑기는 했지만 일찍부터 엄마 도와 장사를 시작한 제 입장에서 저와는 다른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과 의도치 않게 심적인 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친구들 역시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상사 눈치며 직장에서 자리 잡는다고 애먹는 친구들을 하소연해도 그저 고개나 끄덕이며 들어주는 것 정도 말고는 해줄 말도 딱히 없더라고요. 다들 좋은 친구들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아무래도 그렇게 대화가 조금씩 맞지 않는 상황이 되다 보니 예전 학창시절처럼 마냥 즐거운 기분만 들지는 않았습니다.
평생 친하게 지낸 친구들이라고 하더라도 각자 결혼해서 자기 가정 갖고 다들 사는 거 바쁘다 보면 자연스럽게 소원해지지 않습니까? 뭐 그거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무엇보다 저랑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있는 게 저희 엄마였다 보니 아무래도 어떤 친구를 데려온다고 해도 엄마만큼 편할 수는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 다 커서 엄마 껌딱지가 된 저였습니다. 막상 학교 다닐 때는 엄마 장사하신다고 바빠서 집에 붙어 계실 때도 거의 없었고, 또 제가 혼자서 잘 챙겨 먹고 늦게까지 친구들 불러서 놀기도 하고 나름대로 독립적인 딸내미로 성장했으나 꼭 나이를 거꾸로 먹은 것처럼 된 거죠. 엄마 입장에서는 한창 이팔 청춘 좋을 나이에 꽃다운 시절을 또래들과 어울리지 않고 장사일에 바빠서 엄마 곁에만 붙어 있으니 그게 그렇게 안타까우셨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처음으로 남편과 만나기 시작했을 때 엄마가 내심 반기지 않으셨을까 생각했는데요. 엄마 반응이 생각보다 미지근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희 친정어머니는 처음부터 남편이 별로 눈에 차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인혁 씨가 엄마랑 따로 자리 한번 만들어서 식사 대접하고 싶다고 하는데 이번에 가게 쉬는 날 한번 볼까? 이 근처를 뺀질나게 드나드는데 굳이 시간까지 빼서 그럴 거 있어? 당장 너 시집 보낼 것도 아니고. 장사일이라는 게 워낙 하루 쉬는 것도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일이다 보니 한 달에 며칠 되지 않는 휴일이 얼마나 귀한 날인지는 저도 역시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단박에 거절하는 엄마를 보니 저도 조금 서운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동안 말씀은 항상 불만스러운 듯 그런 식으로 하더라도 늘 엄마 곁에 제가 붙어있는 걸 은근히 좋아하셨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어요. 부모님들께 돈 잘 벌고 잘 나가는 자식만큼이나 부러움을 사는 것이 부모님한테 살갑게 대하는 자식 아니겠습니까? 주변 상인분들, 자제분들도 각자 자기 인생 사느라 바쁘게들 지내고 있을 거고 어쩌다 한 번씩 가게를 찾는 것 외에는 자주 볼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모녀는 항상 둘이 같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저희한테야 가끔은 잠시 떨어질 시간도 없이 종일 붙어 있어서 환장할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만 그분들 보시기에는 저희 모녀가 그렇게 투닥거리는 모습조차도 부러우셨던 모양이었어요. 그러니 저희 엄마가 주변 분들에게 얼마나 부러움을 샀었는지는 더 설명하지 않아도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제 칭찬을 하시는 상인분들께 맨날 붙어있으니 지겨워 죽겠다며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시면서도 은근히 그걸 자랑스러워하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만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여전히 일하느라 붙어있는 건 같으면서도 틈만 나면 남편 만나는데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엄마와 붙어있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죠. 엄마 입장에서는 그것도 좀 서운하신 모양이었습니다. 물론 평생 저 끼고 살 생각 없이 시집 보낸다는 마음은 항상 가지고 계셨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는 해도 마음에 쏙 드는 사익감이면 모를까 남편을 다소 탐탁지 않게 바라보시는 엄마 입장에서는 그것 또한 트집 잡을 거리가 되었던 거죠. 그래도 왜 남자 쪽이 싹싹하니 나중엔 시집 보내도 장모 서운하게 하지는 않을 것 같더만. 그거야 닥쳐봐야 아는 거고. 그리고 나는 사람이 영 진중하지 못하게 이리 참견하고 저리 기웃거리고 그런 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남자가 그 정도 변죽은 있어야지. 자기 행여나 자기 딸내미나 사위 될 사람 앞에선 그런 티내지 마.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그저 저들이 좋다면 그런가 보다 하는 거야. 괜히 더 늙어서 서러운 꼴 당하기 싫으면 입조심 또 입조심 해야 된다고. 잠깐 제가 가게를 비운 새 어른들끼리만 하시는 말씀을 우연히 듣고 난 후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제 딴에는 그래도 괜찮은 남자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엄마 눈에는 영 차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조금 섭섭하기도 하고 내가 남자 만나본 경험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 아직 사람 보는 눈이 부족한가 싶기도 하고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하지만 다소 어리숙한 저나 딸 남자친구에게도 대면대면하게 구는 저희 친정어머니한테도 싹싹하게 들이대던 남편이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이렇게 힘쓸 일 있으면 언제든지 저 부르시라니까요. 윤미가 그러던데 요새 허리 아프셔서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신다면서요. 이런 건 힘 좋은 남자가 해야지. 나와보세요. 제가 할게요. 괜찮대도 그러네. 그렇게 다소 쭈뼛거리시며 민망해하는 엄마 대신 번쩍번쩍 상자를 집어다 나르는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저렇게라도 저 사람이 저희 친정어머니께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내심 뿌듯했어요.
저 사람이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면 여기까지 와서 왜 저 짓을 하고 있겠습니까? 저게 다 우리 엄마한테 잘 보여서 나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니 속으로는 유치하게도 우쭐하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은근히 인상을 들먹이며 쉽게 좋은 소리를 해주지 않으시는 친정엄마였습니다. 엄마, 그래도 요새 인혁 씨가 엄마 신경도 많이 쓰고 잘하려고 많이 노력하잖아. 이 정도야 너희 아빠도 결혼 전에 우리 친정 부모님한테 이 정도는 했다. 엄마. 생각지도 못하게 갑자기 소환된 아버지에 대한 말에 제가 대번에 정색을 했습니다. 그동안 저희 모녀에게 있어서 제 친아버지의 존재는 거의 금기조차 다름없었어요. 제가 저희 엄마가 저 중학교 때부터 저를 혼자 키우기 시작했다고 앞서 말씀드렸죠. 저희 엄마가 혼자서 저를 낳으셨을 리 없고 제게도 당연히 친아버지야 있죠. 이제는 그게 언제인지 까마득하긴 하지만 저 역시 엄마 아버지 밑에서 세 식구가 같이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집안 형편이 엄마랑 둘이서만 사는 지금보다야 훨씬 나았습니다. 친가 쪽이나 아버지가 벌이가 좋으신 편이었어요. 저희 엄마도 지금이야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어디 도움받을 만한 친정 어르신이라고는 없다시피 하지만 꽤나 부유한 집에서 곱게 자란 분이기도 했고요. 친조부모님과 외조부모님께서 진짜 교류가 있으셨던 분이셔서 집안 소개로 만나 결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저희 엄마는 아버지와 이혼해서 저 데리고 나오시기 전까지는 좋은 집에서 호강하고 사시며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사시던 그야말로 사모님이셨습니다. 집에 살림을 따로 봐주던 도우미 분까지 계셨으니 지금하고 비교하면 처지가 달라도 너무 달라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슴없이 엄마를 택해 그 집구석을 나온 저였습니다. 어린 마음에는 엄마가 최고라고 생각하니 치기 어린 마음에 했던 행동이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제 입장에서는 그래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부모님 결혼 파탄의 원인은 전적으로 제 친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그전에도 저는 몰랐지만 자잘하게 여자 문제로 저희 친정엄마 속을 썩였다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래도 그저 스쳐 지나가는 여자들에 불과했는데 저 중학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아예 딴 여자하고 살림을 차린 게 그만 동네방네 소문이 나고만 거죠. 그동안은 아름아름 주위 사람들이 쉬쉬하며 알기는 했더라도 그렇게 망신스럽게 가정사가 사람들이 입방아에 오르내리기는 그때가 처음이었다고 해요. 저희 엄마 그 고고한 자존심에 그걸 더는 참고 견디실 리 만무했습니다. 그동안 그런 아버지를 견딘 게 오히려 용한 일이죠. 자기들끼리 좋다고 연애해서 결혼한 것도 아니고 집안끼리 시킨 혼사에 사위라는 놈이 저렇게 개망나니 짓을 하고 다녔으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얼마나 망신스러우셨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시절 어른들 사고방식은 지금하고 많이 다르기는 다른가 봐요. 외조부모님 쪽에서는 그저 이걸 약점으로 삼아 저희 아버지를 제대로 휘어잡고 어머니가 길을 펴고 사는 정도로 마무리하길 바라셨는데 저희 엄마 성격에 그게 가능할 리 없었으니까요. 딸 자식이 이혼하겠다고 난리를 피우자 친가 쪽이고 외가 쪽이고 할 것 없이 우리 집안에 이혼은 절대 안 된다며 펄펄 뛰시는 바람에 이혼하면서 친가 쪽은 물론이거니와 외가와도 절연을 하게 된 엄마와 저였습니다. 온 집안 어른들이 반대하는 이혼이었으니 도움을 기대하기도 어려웠고요. 그나마 아버지 쪽이 명백하게 유책 배우자라서 뜯어낸 얼마간의 위자료가 지금 저희 가게의 근간이 된 겁니다. 그렇게 양쪽 집안에 학을 떼고 저희가 떨어져 나왔으니 저나 엄마나 그 집 나온 이후로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 꺼내지 않았습니다. 나와봤자 좋은 이야기 나오기 힘들었고 아버지라고 해도 저도 어릴 때부터 바깥일 바쁘다고 자주 보지도 못했던 친아버지에게 애틋한 정이 남아있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리 엄마에게 여자로서 경험해서는 안 될 5만 가지 모욕만 안긴 개차반 아버지 정도로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돈을 잘 벌면 뭐하나 그런 인간한테 비비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살고 싶지도 않았고요. 비록 저희끼리 나와서 엄마가 그리 모진 고생을 하셨어야 했다는 건 안타까웠으나 그래도 그런 인간하고 같이 살면서 비굴하게 배 채우며 사느니 저희끼리 투닥거리며 사는 편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희 모녀 사이에서 존재가 지워지다시피 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뜬금없이 나오게 된 거예요. 아직 남편놈의 실체라는 걸 알기도 전이었으니 그저 나한테 잘해주는 남자친구를 아버지 같은 남봉꾼에 비유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제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빴어요. 엄마도 무심코 뱉어놓고 아차 싶었던지 답지 않게 제 눈치를 보셨습니다.
그래. 인혁 씨가 사람이 참 싹싹하긴 하지. 저는 저대로 좀 걱정이더라고요. 저한테 엄마는 이제 하나밖에 남지 않은 가족인데 끝까지 저 사람을 마음에 들지 않아 하고 결혼을 반대하시기라도 하면 어쩌나 염려도 되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주눅들지 않고 뻔질나게 저희 가게를 찾는 남편이었습니다. 결국 친정어머니의 결혼 허락이 떨어지게 되었죠. 결혼하고 나서는 내내 시어머니 참견을 감당하느라 여간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뭘 그렇게 잘난 아들내미라고 자기 아들을 갖다 대기엔 제가 그렇게나 마음에 안 차나 싶어 빈정이 상하기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저한테 미리 연락하지도 않고 갑작스럽게 저희 집에 쳐들어와서는 마치 맡겨놓기라도 한 것처럼 냉장고 문을 벌컥벌컥 열어대며 검사라도 하듯 볼 때는 정말이지 짜증스럽더라고요. 얘, 너 도대체 살림한다는 애가 정신이 있니 없니? 우리 인혁이 감각류 알레르기 있어서 입에도 못 대는데 이건 뭐하러 사다 놨어? 그건 저희 엄마가 저 좋아하는 제철 꽃게라고 애써서 구해다 주신 거였어요. 저나 저희 엄마가 남편 갑각류 알레르기 있다는 걸 몰랐겠습니까? 시어머니야 제가 뭘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관심조차 없겠지만 저나 친정엄마는 달랐습니다. 그 사람 좋아하는 음식 철마다 가장 좋은 걸로 구해주시는 친정어머니셨어요. 비록 엄마가 결혼 전에는 그 사람을 마음에 차지 않아 하셨더라도 결혼 이후로는 자식처럼 받아들이고 살뜰하게 마음을 주셨죠. 저 역시 그런 친정엄마의 마음 씀씀이에 결혼 전에 다소 섭섭했던 마음 같은 건 진짜 깨끗하게 씻겨내려간 지 오래였죠. 오히려 결혼 후에 말썽이었던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본인 아들이 못 먹는 음식이라고 저까지 못 먹습니까? 저는 갑각류라면 환장을 하거든요. 본인 아들 입만 입이랍니까? 며느리를 딸같이 생각하기는커녕 당신 귀한 아들에게 얹혀 사는 못마땅한 여자로만 생각하고 있으니 저렇게 무례한 짓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거겠죠. 이 정도는 세 발의 피에 불과했습니다.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도 아들한테는 털럭만큼의 문제도 없다고 생각했는지 그저 저 하나만 쥐잡듯 잡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너희 모친도 자식이라고 너 하나뿐이고 너희 집안 쪽에서 손보기가 어려운 거 아니니? 어머니, 저 얼마 전에 검진 갔을 때도 아무 이상 없다고 했어요. 전 그렇게 걱정되시면 다음번에 검사하러 갈 때는 그 사람 데리고 같이 가볼게요. 너 그게 지금 무슨 소리니? 우리 아들한테 무슨 문제라도 있다고 하는 소리야? 저한테 문제가 없으니 문제가 있으면 당신 아들한테 있는 거겠죠. 그 말이 목적까지 치고 올라왔으나 그래도 저 경우 없는 시어머니랑 똑같은 인간은 되지 말자며 간신히 욱하는 마음을 눌러 참았습니다. 하여간 가지가지로 마음에 드는 것 하나도 없는 시어머니였어요. 처음에는 그저 자기하고 결혼만 해달라며 저며 저희 친정엄마한테 그렇게 다정한 남자가 없는 척 굴던 남편도 제 어머니와 아내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는 걸 대놓고 귀찮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어머니 저렇게 시도 때도 없이 오는 거 당신이 아무 소리도 안 하니까 더 아무렇지 않게 저러시는 거잖아. 요새 저런 시어머니가 어딨어. 그렇게 우리 엄마 귀찮을 것 같으면 그냥 집 밖에 나간 척하고 안 열어주면 그만이잖아. 그런 것까지 내가 일일이 신경 써야 돼? 일한다고 고생하는 남편한테 꼭 그런 것까지 따지고 들어야겠어?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는 제가 결혼 전부터 하던 친정엄마 가게에서 일을 했지만 그것마저도 못마땅해 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그것도 관둬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제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을 그만두면서 친정엄마께 얼마나 죄송했는지 몰라요. 시집 갔으면 그 집 어르신들 말을 우선적으로 따르는 게 먼저지. 그래, 지금껏 네가 엄마 옆에서 고생 많이 했다. 그렇게 애써 담담하게 말씀하시면서도 친정엄마가 많이 서운해하신다는 걸 제가 어찌 모를 수 있었겠습니까? 돌이켜 생각해보면 남의 엄마 좋으라고 내 엄마 서운할 짓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 결혼 생활 내내 엄마께 소홀했던 것이 죄송하고 또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렇게 일 정리하고 아이 갖겠다고 준비하느라 집에 머물기 시작하면서 남편이 외벌이하는 유세를 벌이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저 그렇게까지 염치 없는 여자 아닙니다. 신혼집 들어가면서도 집 절반 전세금 제가 해갔었고 딱히 시댁 쪽에 아쉬운 소리 들을 만한 짓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시자 들어가는 인간들을 유세 부리는 건 그런 거랑은 크게 상관이 없는 모양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도대체 시어머니가 왜 남편을 저한테 아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은 저랑 살면서 반반 결혼하면서 집안살림 다 해주는 여자 얻었으니 득을 봤으면 봤지 딱히 손해본 것도 없었어요.
손해라면 그저 결혼 전에 조금 잘해준다고 홀라당 넘어가 버리는 바람에 인간 덜 된 남편놈과 시어머니에게 제 귀한 세월 쏟아부은 제 쪽에서 봤다고 봐야겠죠. 제 부인에게 들어가는 돈 아까워하는 놈이 부인 귀하게 여기는 놈이었겠습니까? 결혼하고 몇 년 되지 않아서 놈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눈치챘을 때는 이제 정말 눈에 뵈는 것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저 모양으로 개차반이면 시부모 되는 자라도 좀 멀쩡하면 참고 살까 고려라도 해볼 텐데 이놈의 집구석은 제가 붙어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어릴 적 어떤 식으로 본가를 떠나오게 되었는지 기억하고 계시죠? 다른 건 몰라도 바람은 절대 눈 감고 넘어갈 수 없는 저였습니다. 제가 고작 저놈 바람 피우는 꼴을 보겠다고 내 친정엄마 가슴에 대못을 박아요. 우리 엄마가 친아버지랑 갈라서고 저 혼자 이만큼 키워내느라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데요. 그건 있을 수 없는 불효였습니다. 제 인생도 제 인생이지만 저희 엄마를 생각해도 그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결심이 섰어요. 그렇게 남편놈과 시어머니 보는 데서 저놈이랑은 못 산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는 그 길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남편놈이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엄마 얼굴이 분노로 터질 것만 같았어요. 그래, 잘했다. 네가 그렇게 결정한 거면 그게 답인 거지. 긴 말씀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만 말씀해 주시는 엄마께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지만 또 그만큼 든든하기도 했습니다. 내 편인 적도 없었던 남편놈하고 갈라선다고 내가 세상에 홀로 동떨어질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 이혼이 그렇게 무섭게 느껴지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이혼 소송하면서 정말이지 못 볼 꼴 많이 봤습니다. 특히나 그 시엄이라는 여자는 제 아들이 불륜을 저질렀는데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더라고요. 이혼 얘기 나온 이후부터 바람 피운 남편놈보다 제 자식 잘못은 모른 척하고 며느리만 죽이려 만드는 그 시모라는 여자가 더 증오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야, 네가 뭔데 내 아들하고 이혼하니만이 건방을 떨어? 이혼을 해도 우리 인혁이가 한다면 하는 거지. 옆에 내가 어디서 건방지게 이혼을 입에 올려? 입 닫아요. 어머님은 수치심이라는 것도 없어요? 자식이 저렇게 더러운 짓을 했으면 부모로서 대신 사과를 해도 모자를 파네. 지금 뻔뻔하게 내 탓하는 거예요? 여자가 집에서 조신하게 남편 뒷바라지 잘하고 있으면 우리 인혁이 같이 순한 애가 왜 그런 헛짓거리를 하고 다녔겠어? 집이라고 왜 우는 소리도 좀 들리고 해야 집 같은 거지? 애 하나 못 나오면서 내 아들 그렇게 외롭게 만들어 놓고 뭘 잘했다고 시애미 앞에서 큰 소리를 치냐고? 귀한 딸 자식 기만한 것도 모자라 먼저 불륜 저질러 놓고 이혼의 책임을 제게 돌리는 시어머니에게 저희 친정어머니도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이 정신 나간 옆에 내가 지금 감히 누구 딸이 잡고 있어? 네 더러운 아들놈이나 잡을 일이지. 내가 그 새끼 그거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인상 야비하게 생긴 게 지금 보니까 제 어미랑 똑같아가지고는. 뭐? 내 딸이 애를 못 낳아? 네 아들놈이 사내구실을 못하는 건 생각지도 못하고. 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그야말로 바닥에 바닥까지 보고 나서 한 이혼이었습니다. 유책 배우자라고는 하나 당시 제가 벌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크게 위자료를 많이 받기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판에 시어머니라는 여자가 저리 사람을 못살게 들들 볶으니 얼른 저 인간들 볼 일 없기만을 바라게 되었어요. 그렇게 서둘러 이혼 소송을 마무리하다 보니 제가 당한 게 훨씬 많음에도 제가 일방적으로 그것들에게 당해놓고도 시원하게 안갚음을 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너? 내 눈에 띄면 진짜 가만 안 둬? 아휴, 어쩌다 저런 게 우리 집에 들어와서는. 마지막까지 막말을 일삼는 시어머니가 화려한 점정이었죠. 잘못한 것 하나 없이 왜 내가 이렇게 비참한 꼴로 이혼을 당해야 하나 이가 뿌드득 갈릴 지경이었습니다. 곁에 친정엄마가 계속해서 저를 신경 써주지 않으셨다면 이혼 후 마음을 추스리기가 더더욱 힘들었을 거예요. 엄마가 살아보니 그렇게 억울해 죽을 것 같더라도 시간 지나면 어떻게든 사라지더라. 지금 조금만 더 버텨. 엄마를 봐서라도, 응? 아유, 어쩌다 닮아도 엄마 이런 것까지 닮아. 친정어머니께서 홀로 귀히 키운 딸 자식까지 남편 바람으로 이혼한 것이 마치 자기 탓인 듯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결혼 전에 그놈 인상이 영 안 좋다고 하셨을 때 엄마 말 들을 걸. 괜히 엄한 놈한테 시집 갔다가 이런 꼴까지 당하는 걸 보이게 되어 엄마한테 송구스러웠어요.
친정까지 돌아왔으니 곧장 엄마 일이라도 도왔어야 했겠지만 저 보는 주변 사람들이 전부 남편 외도로 이혼당했다고 수군거릴 것만 같아 집 밖으로 나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주변 상인분들과 그리 가깝게 지냈는데도 그렇더라고요. 이혼하고 한동안 꽤나 위축되어 있었으니 그런 저를 보는 친정엄마 마음이 어땠을지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는 친정어머니 말씀이 틀리지 않았어요. 평생 남편 놈 망령에 사로잡혀 그놈 잘못되라고 저주나 하며 인생을 허비하게 될 줄 알았는데 간간히 엄마 가게에 나가서 일도 돕기 시작해서 서서히 사람들도 만나고 그러다 보니 또 견딜만 해지더라고요. 애초에 그런 놈 때문에 스스로 위축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건 너무나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잘못도 그놈이 한 건데 벌을 받고 마음고생을 해도 그놈이 해야지 제가 떳떳하지 못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한번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오기가 나서라도 주눅 들어 살아선 안 되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제가 결혼 전처럼 의욕을 가지고 생활하기 시작하자 그제야 친정엄마께서도 한시름 마음을 놓으셨는지 표정이 편안해지셨어요. 세월은 유수와도 같이 흘러 이혼하고서도 꽤 많은 시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혼할 때야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에 적잖이 충격을 받았지만 막상 이혼해보니 뭐 별거 아니더라고요. 물론 이혼할 때야 힘들었지만 그런 놈하고 지금껏 계속 살았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망가졌을까 생각하니 섬뜩해졌어요. 하물며 그 인간 같지도 않은 시어머니는 또 어땠고요. 그런 것들 사이에 있으면 정신이 멀쩡한 사람도 정신병 걸리기 딱이었을 겁니다.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나요? 하루라도 빨리 그것들과 인연을 끊어낸 것을 잘한 선택이었다고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제 선택을 긍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 세상에, 이게 누구야? 그래서 이혼한 지 근 10년 세월이 흐른 뒤 저쪽에서 먼저 저를 알아보고 아는 체를 했을 때도 그게 누구인지 한참 기억을 더듬어야 했어요. 세월이 흘러 고약한 심보가 더욱 얼굴로 올라온 모양인지 10년 만에 다시 만난 시모의 얼굴은 표독스러운 늙은이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사람이 나이 들수록 인격에 얼굴이 묻어난다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니더군요. 그동안 또 주변에 얼마나 업을 쌓으며 살아왔을지 보지 않아도 충분히 짐작이 갔습니다. 저쪽에서 저렇게 저 아는 척 한다고 제가 굳이 대꾸해줘야 할 이유가 있나요? 이혼할 때만 하더라도 고약한 전 시모 폐악 부리던 걸 떠올리기만 해도 물이라도 떠놓고 시엄이 잘못되라고 저주라도 걸고 싶었어요. 하지만 10년 세월은 그런 미움조차도 희석하게 하는 힘이 있더군요. 이제 와서 나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저것들 어찌 살았는지 궁금해한 적도 없어요. 다시 만났다고 새삼스레 반가움이 솟을 사이도 아니었고요. 그렇게 그저 무심하게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지나치려는데 그런 제 앞을 전 시모가 막아섰습니다. 야! 너 사람이 말하는데 어디 못 들은 채 하고 있어? 싸가지 없이. 너 아주 여전하구나? 뭐 좋은 인연이었다고 대충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그런 줄 알 것이지 부득부득 사람을 멈춰 세우고는 악담을 쏟아내는 꼴을 보니 저 여자는 죽기 전까지 갱생하기는 글렀다 싶었습니다. 저희가 마주친 곳은 강남 모처의 한 빌딩이었습니다. 워낙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다 보니 전 시모가 그렇게 우악스럽게 시끄럽게 소란을 벌이니 하나둘 저희에게 시선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창피한 줄도 모르는 시모였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몇 가지 알게 된 지혜가 있다면 저런 류의 인간일수록 억울하다고 똑같이 대거리했다간 겉으로 보기엔 저까지 똑같은 수준 떨어지는 인간으로 보이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저 여자 도발 몇 마디에 파르르 울분을 숨기지 못했던 요령없던 시절의 저도 아니고 저도 이제 세상 사는 이치를 어느 정도는 배워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저런 인간들은 무시가 답이죠. 업신여길수록 혼자 분해서 설치는 게 저런 부류 인간들 특징이니까요. 그렇게 여전히 대꾸 한마디 하지 않은 채 무심한 눈으로 한번 쓱 바라보고는 다시 제 갈 길을 가려 했습니다. 그러자 제 뒤통수에 대고 그 여자가 빽 소리를 질렀어요. 야! 주제에 이런 데도 들락거리고 우리 아들한테 이혼당하고 밥이나 먹고 사나 했더니 이런 데서 다 마주친다. 이래서 사람 인생이란 거 참 모르는 거야. 제 아들 이혼 이야기해봤자 손해보는 건 당신일 텐데 그게 저를 망신 주는 일이라고 생각했는지 의기양양한 꼴을 보니 우습지도 않더라고요. 그렇게 잠깐 멈춰선 저를 보고 이제야 대꾸를 해주나 싶었는지 더 신이 나서 주둥이를 나불대는 전 시모였습니다. 네가 이렇게 좋은 빌딩에서 사무실에 취직해서 일하는 건 아닐 테고 네 주제에 강남까지 무슨 일로 행차를 하셨을까? 아 그래
그래도 청소 정도는 할 수 있겠구나? 그건 저 하나뿐만이 아니라 이 건물에서 청소하시는 분까지 싸잡아 모욕하는 무식하게 짝이 없는 발언이었습니다. 전 시모한테야 뭐 애초에 기대치도 없지만 열심히 일해서 자기 힘으로 돈 버는 사람들 죄다 발밑으로 깔고 무시하는 천박한 태도는 그냥 넘어가주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 얼굴이 한껏 일그러지자 그 여자 딴에는 고소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래, 네가 내 아들하고 이혼하고 무슨 재주가 있다고 밥벌이 하고 살겠어. 남의 집에서 청소나 하면서 살았겠지. 이혼하고 너도 참 사는 게 고생스러웠겠다? 이제 주변에 수군대는 소리가 더더욱 커졌습니다. 이 정도로 소란을 일으켰으니 저쪽에서 경비 서시는 분이 다가오는 게 보이더군요. 그걸 보고 여전히 신이 나 저를 깔아뭉개는 전시모였습니다. 건물 수준에 안 맞는 사람 왔다고 쫓아내려는 모양이다. 개망신 당하기 전에 네 발로 걸어나가. 그래도 한때는 얼굴 보고 사는 사이라고 해주는 말이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감사는 무슨. 이윽고 저희 쪽에 다다른 경비원분께서 제게 깍듯이 인사를 하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십니까? 저를 쫓아내려고 온 줄 알았는데 마치 제가 상사라도 된 듯 예의를 차리는 경비원분을 보고 전 시모 낯빛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사장님? 니까짓 게 뭔 수를 사장님? 어허이, 저 사람이 이분이 그렇게 함부로 대하실 분이 아닙니다. 저를 대신해 발끈하시는 경비원분께 제가 정중히 말씀드렸어요. 그냥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요. 저 사람 좀 건물 밖으로 내보내주셔야겠어요. 그럼요. 금방 해결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야, 네가 뭔데 나를 나가라 말라 그래? 니까짓 게 뭐라고? 나? 이 빌딩 건물주가 나다. 자격? 지금 누가 누구한테 자격을 따지는 건데 감히 내 건물에서 이렇게 무식하게 추태를 부려? 대기야말로 주제에 어떻게 내 건물까지 기어들어올 생각을 했는지. 나 참 가짜나서. 더 말 섞여도 입 더러워지는 기분이니까 더 소란 피우지 말고 내 건물에서 깝치지 말고 썩 꺼져. 아니 건물이라니 뜯어먹을 것 쥐뿔도 없던 것이 무슨 수로 이런 큰 빌딩을. 아니 그래도 이 여자가? 사장님 그냥 경찰에 넘길까요? 내 선에서 처리하려고 했는데 계속 저렇게 설치면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그 말에 그제야 방자하게 놀려대던 주둥이를 합 닫은 전 시모였습니다. 흥분해서 난리를 치다가도 서서히 모든 게 현실이라는 걸 깨달았는지 얼굴에 핏기가 사라진 전 시모였어요. 너 이렇게 좋은 건물까지 있는데 나나 우리 인혁이한테 한마디도 하질 않은 거였어? 무슨 배신이라도 당한 사람 마냥 저를 억울하다는 듯 쳐다보고 있는 그 여자 꼴을 보니 황당하더라고요. 마치 자기들 건물을 제가 빼앗기라도 한 것 같은 태도에 그만 실소가 터져나왔습니다. 도대체가 저놈의 집구석 사고방식이라는 걸 이해하려고 해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때 이 건물을 가지고 있었다 한들 자기들이랑 무슨 상관이랍니까? 무식한 것들이 무력 부리는 것만큼 추한 게 없다는 생각을 하며 전 시모를 한껏 깔아뭉개며 말했습니다. 그게 대기랑 무슨 상관이라고? 내가 건물을 가지고 있든 말든 당신네랑은 아무 상관없지. 그러고 보면 그때 이혼한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 안 그랬으면 니들같이 천박한 거지 같은 인간들이랑 지금껏 엮였을 거 아냐. 아휴, 내가 내 인생 시궁창에 처박을 뻔했지 뭐야. 양쪽에 어깨에 떡 벌어진 경비원들을 대동하고 있으니 저도 모르게 그때 당했던 것들을 대갚아주고 싶다는 다소 유치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모욕을 주는데도 예전과는 달라진 서로의 위치를 실감한 모양인지 아까와는 다르게 제대로 입도 못 대는 전 시모였습니다. 그런 시모에게 마지막으로 쐐기를 날린 저였죠. 그러고 보니 댁 눈에 다시 띄면 가만 안 두겠다고 했던가? 그래서 가만 안 두면 뭘 어쩌려고? 네 주제에 나한테 뭘 어쩔 수 있는데? 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렇게 저 여자한테 모욕을 주기 시작하니 아주 바닥까지 끌어내리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성숙한 어른의 자세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건 인정하겠으나 솔직히 속마음이 시원한 건 어쩔 수 없더군요. 그렇게 제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 떠는 그 여자를 보니 그만 시시해져서 더는 가지고 놀 기분도 들지 않았습니다. 얘기야말로 앞으로 내 눈에 다시 띄면 그땐 진짜 가만 안 둬. 나는 당신 같은 여자랑은 달라서 그냥 말만으로는 절대 안 끝나. 그러니까 나대지 말고 조용히 살아. 알았어? 그렇게 싸늘하게 말하고는 경비원 분들의 배웅을 받으며 건물 안으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경비원분에게 양팔을 결박당한 듯 질질 끌려나가는 초라한 전 시목골이 참 남루하기 짝이 없더군요. 인생 역전이라 하면 역전이라 할 만큼 제 생활이 이렇게까지 달라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동안 인연을 끊고 살았던 친아버지가 저희 모녀를 찾아왔습니다. 물론 저희 모녀가 그 사람을 반겨줄 일은 없었죠. 그래도 자식인데 잊고 살 수는 없었는지 2년 끊고 사는 동안에도 저희 모녀 어떻게 사는지는 알고 지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남편놈 외도로 억울하게 이혼당한 걸 알고 수십 년 만에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내가 차마 염치가 없어서 네 옆에 나타나진 못했다만 그래도 네가 그런 처죽일 놈 때문에 그런 짓까지 당했는데 어떻게 아비가 돼서 가만히 있을 수 있겠소? 바람 피워서 조강지쳐 우습게 만든 건 그놈이나 대개나 피차 일반인데 길게 말 섞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 나가요. 그렇게 매몰차게 내쫓기고도 나한테 자식은 너 하나뿐이라는 둥, 나 가고 나면 내 재산 너 아니면 누굴 물려주겠냐는 둥 말년에 주접을 떠는 친아버지였습니다. 자식한테까지 버림받고 이날 이때껏 외롭게 늙어 뒤늦게 후회하는 말에 쉽게 넘어가줄 저나 엄마가 아니었어요. 그렇기에 친아버지가 제 앞으로 강남의 빌딩 명의를 넘겨준 것을 흔쾌히 받아들인 엄마에게 의아한 기분이었습니다. 갈라선 거야 나랑 그 인간이지. 지금껏 아비라고 한 것도 없는 놈 돈으로라도 당연히 갚아야지. 그놈이 나만 고생시켰어? 너도 고생시켰는데 이것도 양육비로는 턱도 없어. 고작 건물 하나 넘기고 부모 대접 받을 생각 말라고 아주 으름장을 놓았으니까 너는 신경 쓸 거 하나도 없다. 강남 빌딩이 무슨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떡하니 저런 거 받았다가 골치 아픈 일 생길까 내심 걱정이었으나 다행히 우려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엄마 성격에 그걸 두고 보실 위인도 아니셨지만 대체 무슨 말을 해서 제 앞에 나타나지도 못하게 만드신 건지 그 말발은 저도 아직도 궁금합니다. 그렇게 팔자에도 없는 도심 한복판 고급 빌딩의 건물주가 된 저였어요. 그날 전 시모가 찾아온 사람은 제 건물에 새든 사무실 사장이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영 안 좋은지 돈 부탁하러 찾아와 놓고는 저를 보고 화풀이를 하려고 들었던 겁니다. 그 집 아들이 재혼하고도 바람을 피워서 뭐 이혼 소송이며 상간녀 소송이며 집안 꼴이 말도 아니래요. 저번에 빌린 돈도 못 갚아놓고 무슨 염치로 돈 빌리겠다고 또 찾아왔는지 그래놓고 사장님한테까지 그 추태를 부려요? 돈 빌려준 사람 직장 있는 건물에서 사람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면 그런 짓을 한답니까? 그분도 그간 쌓인 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이왕 복수하는 김에 그분한테 저희 빌딩 문제 관리해주시는 변호사를 살짝 소개해드린 건 여러분과 저 사이에 비밀로 해두기로 해요. 가뜩이나 골치였는데 감사하다고 반색하시는 그분을 보며 앞으로 그 집구석 돌아가는 꼴이 더 재밌어지겠다 싶었습니다. 그나저나 그 집에 애는 있대요? 애는 무슨... 그걸로 서로 네가 문제니 뭐니 바락바락 소리를 질러가며 싸운 걸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데요. 듣자하니 그 두 번째 부인이라는 여자도 불륜으로 만났다나. 하여튼 그랬던 것 같던데. 장담하는데 그놈 그거 불임입니다. 제가 굳이 속을 끓이지 않아도 그 망할 놈의 집구석 대 이어질 일 없다 생각하니 그거 참 깨속은 맛이었습니다. 그 상간녀라는 것도 참 첩년이 첩골 못 본다는 말이 딱 그것들 가리키는 말이다 싶었죠. 그렇게 인생은 순리대로 흐르고 저는 저대로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억울하던 세월도 이제는 시간 저편으로 사라지고 저는 제 인생을 앞으로 잘 살아내겠죠. 참 기나긴 고난의 시간이었으나 이제는 다 괜찮습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